8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브레머의 위기 유형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견할 수 없고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며 많은 경우 비극적이다. 유괴 강간 기업 매각으로 인한 직업 상실, 갑작스러운 질병 등이 해당된다. 여기 이 문제는 브레머가 설명한 위기 유형 5가지 중에 어떤 유형의 것에 해당이 되는지 묻는 거죠. 예견할 수 없고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며 비극적인 사건, 유괴 강간, 기업 매각으로 인한 직업 상실, 갑작스러운 질병. 어떤 거죠?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 상황을 말하는 상황적 위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죠. 나머지 선택지들은 브레머가 설명한 위기 유형 중에 종류들로 나열이 되어 있네요. 우선은 발달적 위기는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위기로 사춘기, 결혼, 은퇴 같은 거죠. 그 다음 실존적 위기는 자신의 삶의 의미나 존재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겪는 위기고요. 즉 중년의 위기나 인생의 목적을 잃었을 때 그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환경적 위기는 자연재해나 전쟁 등 외부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기입니다. 지진, 홍수, 전쟁 이런 거죠. 체계적 위기는 조직이나 사회가 구조적으로 겪는 위기입니다. 회사의 파산이나 국가 경제 붕괴 등이 이에 해당되죠. 상호관계, 사람과 사건 간의 사회 체계인 거죠. 따라서 81번은 예견할 수 없고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며 많은 경우 비극적이다. 이런 내용은 상황적 위기입니다. 82번 외상 반응에 관한 신경생리학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어진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상 자극은 시상을 통해 감각 피질, 전두엽 피질로 전달된다. 외상 자극이 시상을 통해 전달되기는 하지만요. 설명이 너무 단순합니다. 정확히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신호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완전히 맞지 않네요. 2번 외상 사건에 직면하면 부교감 신경계는 활성화되고 교감 신경계는 억제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외상 사건이 일어나면요. 우리 몸은 긴장 상태로 돌아가죠. 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몸을 준비시키고 부교감신경계는 쉬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은 옳지 않습니다. 3번 외상사건 정보를 전달받은 시상하부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투쟁, 도피 반응을 유도한다. 이 설명이 맞네요. 외상사건이 일어나면 시상하부는요, 뇌의 한 부분이 교감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되죠. 이걸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4번 외상사건 시 신체에서 느꼈던 떨림, 마비, 멍함, 분노, 슬픔 등은 외연기억의 형태로 분리되어 편도체에 저장된다. 이건 틀렸죠. 외연기억은 주로 해마에 저장되고 편도체는 감정적인 기억을 처리합니다. 떨림이나 슬픔 같은 감정은 편도체와 연결되지만 외연기억은 아닙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외상 반응 시 분비되는 호르몬은 코르티솔과 옥시토신이다. 외상 반응 때 나오는 주요 호르몬은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에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보다는 사랑이나 유대감과 관련된 호르몬이죠. 그래서 옥시토신은 양육 관련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외상사건 정보를 전달받은 시상하부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투쟁, 도피 반응을 유도한다. 3번이 옳은 설명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83번 위기상담 개입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면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상사건 체계와 내담자가 안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도록 돕는다. 맞습니다. 외상사건과 내담자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이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2번 상담 초기에 내담자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상담 시작 시 내담자가 상황을 이해하고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은 필수적이죠. 세 번째, 외상 반응을 정상화한다. 맞습니다. 외상 반응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내담자가 자신의 반응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중요합니다. 4번, 외연적 기억 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지기법보다 신체 기반 접근을 활용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외연적 기억을 처리하기 위해 신체 기반 접근을 사용한다. 외연적 기억은요, 주로 인지기법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체 기반 접근은요, 주로 내연적 기억을 다루는 데 사용이 되므로 4번은 옳지 않아서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외상 사건 이전에 자신과 세계관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맞습니다. 외상 이전의 자신과 세계관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83번 위기상담 개입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84번 DSM-5에 분류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DSM-5 즉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정의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는 항목을 고르는 거죠. 한 번씩 읽어가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장애 기간은 외상 노출 후 3일에서 1개월까지이다. 맞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요, 외상 사건 후 3일에서 1개월 사이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지속 기간이 기준이 되는 거죠. 2번, 가족에게 생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이 폭력적이거나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만 한다. 맞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에 따르면요, 외상 사건은 직접적이거나 목격한 사건 또는 가족에게 일어난 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니은도 옳습니다. 디귿, 해리 증상을 보인다. 맞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증상 중 하나로 현실감 상실, 자기 자신을 잃는 느낌 같은 해리 증상 등이 포함이 되죠. 리을, 자신, 다른 사람 또는 세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장된 부정적인 믿음이 나타난다. 이 항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이 있는 증상입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는 지속 기간으로 구분이 되는 나뉘는 진단 기준이죠. 따라서 리을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이 아니므로 답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답은 3번이죠.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장애의 기간은 외상 노출 후 3일에서 1개월까지이다. 가족에게 생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들이 폭력적이거나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 다음 해리 증상을 보인다. 이렇게 세 가지가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으로 옳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85번 DSM-5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로 제한된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비자살적 자해는요, 죽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동을 말하죠. 이 행동은 주로 긴장을 풀거나 우울한 기분을 해소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자해를 통해 긍정적인 기분을 유도하거나 감정적인 고통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자해 행동은요, 죽음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자해 행동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반복적인 자해 행동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85번의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DSM-5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로 제한된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긍정적인 기분 상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해 행동을 시도한다. 맞습니다. 2번 자해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도 자해에 대한 생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맞습니다. 자해를 하지 않는 순간에도요, 자해에 대한
강한 충동이나 생각이 자주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이 원했던 반응이나 안도감을 자해 행동 도중에 또는 직후에 경험한다. 맞습니다. 5번, 지난 1년 동안 5일 이상 신체 표면에 고의적으로 출혈, 상처,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신에게 스스로 가한다. 맞습니다. 비자살적 자해는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요, 신체에 반복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8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합니다.